근데 여기서 김성훈 차장을 갑자기 영장 청구를 안 하고 돌려보내준다? 아니 내란죄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공조문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공조문의 수사를 지금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김성훈을 풀어주는 거 아니냐. 저는 이번에 검찰이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불승인해서 돌려보냈다라는 것은 사실상 공조본 중심의 이 내란 수사를 좀 김빼기 하려는 거 아니냐. 뭔가 지금 이 전체적인 수사의 주도권은 영장 청구권을 중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수사권 논란이 법원에 의해서 정리가 돼서 다 합법으로 정리는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도 왜 문제가 됐습니까? 검찰이 정치질을 안 하고 제대로만 수사하면은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하고 필요할 그렇죠. 때마다 검찰이 영장 청구 대행해주면서 또 공수처랑 협조해가지고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봐주기, 윤석열 봐주기, 모든 거를 권력지향적으로 수사를 심우정 총장 체제하에서 불신 가득하게 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조본까지 만들어서 여기까지 힘들게 끌어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성훈 차장을 갑자기 영장 청구를 안 하고 돌려보내준다? 아니 내란죄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공조문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공조문의 수사를 지금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김성훈을 풀어주는 거 아니냐. 물론 박한천 행정관이 말씀하신 대로 김성훈이 돌아갔을 때 또 최상목도 쥐기해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자가 또 어떠한 제2, 제3, 제4의 어떤 미친 짓을 할지도 우리는 걱정이지만은 본질적으로 공조문이 가지고 있는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좀 조금이라도 흠을 내기 위한 뭔가 이렇게 방해하기 위한 검찰의 수작 아니냐. 저 이거 말고는 그 영장 청구를 다 잡아온 물고기를 다시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배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같은 변호사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법치주의를 아예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내전을 얘기하고 이 정도면은 어떻게 제재든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위 말하는 뭐 석동현 그리고 윤갑근 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검사 출신이고 지금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의 지금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자들은 변호사 자격을 저는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변호사라고 불리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게다가 저런 자들이 과거를 돌이켜볼 때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고검장까지 하고 지검장까지 했는지가 정말 의아하고요. 저런 법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검사장들에게 수사받았던 수많은 피의자들, 그중에서 무죄로 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법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하면서 이거는 뭐 의뢰인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사실 자기 의뢰인까지도 무덤으로 파 넣고 있는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엄벌에 처할 것 같은데 더 큰 엄벌에 처한다면 아마 저 변호인 탓이 굉장히 클 겁니다. 사법 처리는 못 받습니까? 저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법 처리까지는 이게 좀 애매하더라도 저는 변호사협회에서 지금 변호사협회가 선거 중이거든요. 네. 이 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면 저부터라도 저자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변호사 역할을 못하도록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저 행동이 지나쳐지면요, 이제 내란의 선동죄로 우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법 처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의 중대한 기록까지 와 있다 저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별도로 뭐 SNS에다 올린 모양이에요. 거기 보니까 예.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 극치다 이러면서 그 법원을 비판하면서 시위대를 향해서 자제를 또 당부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한편으로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넣어놨던데요. 걱정되는 점은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20,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 벌써 서부지법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부추기는 거지. 이게 자제를 당부하는 겁니까? 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이걸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둬야 되나 정말 그런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 할 때 그런 식으로 동부지검을 갖다가 다스렸으니까요. 검사가 피의자를 갖다가 강간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죠. 세상에 검사가 피의자를 강간하는 나라가 법치주의국가에서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게 그 석동현이 서울 동부지검장 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평검사가 아니 그렇게 그때 제대로 예, 징계했습니까? 그렇게 저 검사장을 하니까 동부지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것도 사무실에서 검사가 절도 피의자 여자 피의자를 갖다가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석동현도 문제입니다만 윤석열이 문제예요. 윤석열이 뭐라고 해서 메모해가지고 차가운 아스팔트에 나와서 고생이 많으시다.
젊은 애국자들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아스팔트로 나와달라, 나를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메모를 보내고 변호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자기의 메시지를 막 내고 국내의 의원들 밖에 나와서 지킨다고 난리치고 앉아있고 그 유튜브 계속 와달라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의원 의원 중에서 특히 제 채널 권성동 이 말이 얼마나 웃기냐면 폭력의 책임은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경찰이 여기 왜 나왔습니까? 윤석열이 나온다니까 나온 거예요. 뭐 일부러 나왔습니까? 윤석열이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서부지법 비판하려고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100m 밖에 100m 이내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침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볼 땐 100% 대중에게 대중전을 전개한 거라고 생각이, 여론전을 전개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자기가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경력들을 배치했더니 이렇게 소위 서부지법을 갖다가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는 얘기들을 집으로 막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매우 부끄러워요. 또 이 이자도 권성동도 또 법조인이에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법조인 욕하는 게 아닙니다만 저는 진짜 제가 볼 때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 법조인 출신 검사들이 얼마만큼 세상을 농단하기 위해서 법을 유린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아주 거의 한 지금 45일, 한 50일 동안 퍼레이드처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변협도 중요합니다만, 대한변협에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사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서 이런 행위 자체를 갖다가 법조인이라는 자기의 어떤 증명서 하나를 가지고 행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참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이런 식의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한다? 그러면은 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법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거를 보호하는 입장이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또 오히려 범죄자를 기소하거나, 그래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서 연구에 격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법을 형해화시키고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진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예.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내란의 선전선동죄부터 해서 뭐 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위법적인 행위들로 이제 검토할 때가 저는 서서 오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하게 저는 엄단해서 이 내란의 씨앗들을 좀 뿌랭이를 좀 뽑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우리가 이른바 이제 아스팔트 극우, 태극기 집회 이렇게 하면서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이 집회만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면 신남성연대 예.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뭐 반공청년단까지 막 생겨나가지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앞장서가지고 법원을 담을 막 넘고 유리를 깨고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났단 말이에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 근데 정광훈 목사는 뭐 집회 참석하면은 돈을 막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최근에 이런 건 뭐 나왔죠. 처벌을 못 합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의 가장 큰 문제가요, 목사의 탈을 쓰면서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사람들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정광훈은 정치인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은 아주 그 악질 정치를 도모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 자금 마련했으며 이 부정한 자금을 어떻게 융통시키는지에 대해 가지고 전 정치인들보다 더 강력한 전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목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감춰져 있다 보니까 뭐 헌금 걷는 거다, 뭐 헌금 걷어가지고 나눠주면서 이 굉장히 법을 악용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정광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정치인의 준에서도 처벌하는 걸 넘어서서 이 정말 국가 반란 세력들의 중심에 서서 여러 가지 그 반란 내란 행위를 획책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배후 조종자로 저는 간주하고,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제 정광훈도 더 이상은 이제 묵과해놓고 풀어줄 만한 이제는 이유가 없다. 그분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뭐 깜빵에도 들락날락은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도 늘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때가 아니고, 이제 정광훈에 대해서는 내란 거의 수개에 준해서 저는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게 집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